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로젠의 재정학 챕터 10장 정부와 보건의료시장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249페이지 거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249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뭔가 임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부가급여로 해가지고요, 건강보험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자,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제공하게 되는 의료보험 서비스, 이게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임금 대신 약간 이런 서비스를 또 받게 되는 건데,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그 직장을 어떤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요 직장이 있었어요. 떠나게 되면 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그냥 나갈래 이렇게 하면, 엑시트 하게 되면 의료보험 서비스를 그 전에 받고 있었는데, 요 의료보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나가게 되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직장을 떠나면 혜택이 줄어드네. 그래서 이 직장을 떠나게 될 가능성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직장에 끈끈하게 묶여 있게 되고요. 그걸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잠겼다는 겁니다. 락 해서 직장 동결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네요. 직장 동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잡이 직장에서 잠겨버렸습니다. 오케이. 직장 동결로 인해서 근로자는 자신이 가장 생산적일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지 못하게 돼서, 원래 이쪽에 더 나은 직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날려요. 그래서 이 직장이 내가 최고가 아닌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요.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은 파레토 개선의 여지를 날려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봐주시고요. 직장 동결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측정하는 건 쉬운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쉬운 건 아니지만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직장과 당연히 제공하지 않는 직장, 그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대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니까 특정 주는 특정 기업을 사직한 근로자에게, 그러니까 몇몇 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딴 데로 옮겼어. 옮기자마자 바로 이걸 의료보험 혜택 받는 걸 박탈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특정 주가 일정 기간까지는 혜택을 계속 주는 거야. 특정 주는 특정 기간 동안 이 혜택이 지속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걸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니? 그 마지막에 마드리안 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직장 동결 효과가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자, 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봤더니 이 직장의 이동성을 25%에서 50%까지 감소시키게 되더라. 그래서 25에서 50%까지 이동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직장 동결 효과,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4절에 보시면 비용관리와 민간보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80년대까지 대부분 보험제도는, 이 보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환자 진료의 실제 비용에 입각해서 진료비를 지불했대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행위별 수가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 관련해서
진료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 행위에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cost based reimbursem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료 행위를 받았을 때 그에 따라서 보험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의료 공급을 제공하는 의사라고 할까? 병원이라 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비용을 좀 싸게 하면서 자주 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와 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가능한 한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자주 오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이걸 과잉 진료라고 할까요? 과잉 진료를 하도록 유인합니다. 이해 가시죠? 진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행위별 수가제와 같은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런 경우에 거기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가능한 한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요. 그냥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해이. 네, 이게 발생하게 되고요.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면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더 많은 진료를 보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과잉 진료를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높은 의료비와 빠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서 고용주가 이제 기업이 되는 거야.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고 서비스 비용을 낮게 유지하도록 보험 패키지를 모색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점차 의료비 관련된 지출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비용도 비싸지게 되고,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 자체 퀄리티가 좋아지면 비용 증가한 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죠. 자, 그래서 가능한 한 거기 보시면 고용주가 이제 기업이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의료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고 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의 횟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보험 패키지를 모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패키지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게 되죠. 패키지를 제공.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시면 비용 관리 서비스 공급 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요걸 다시 비용 관리 서비스 체계, 비용을 관리하는 서비스 체계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하는 서비스 체계. 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지칭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사람들과 이제 상관없이 이 보험에 가입했잖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인두세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보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진료비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1인당 연간 비용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가 그냥 아예 어떤 서비스를 받던 비용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환자 1인당 그러니까 1인당이니까 인두세 느낌이야. 비용이 고정 이렇게 하는 것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 받아도 비용이 더 나가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데 비용이 고정돼 있는데 이런 방법에 둘 다 병원하고 기업이 다 서로 오케이 합니까? 물론 이렇게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 막 서울대 병원에서 진찰받고 싶어 무조건 해도 비용이 고정된 게 아니라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보시면 두세 가지 있는데 HM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HMO 방식. 자, 헬스 메인테넌스 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 있는데 번역 자체는요.
매우 다양한 비용관리 서비스 체계 중에서 HMO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거기 보시면 특정 의사 집단을 특정 보험 플랜에 소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의사가 특정 의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가입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특정 기업이 요 보험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환자들이 이 집단에 속한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서는 이 환자들 중에서 특정 기업도 마찬가지야. 나 이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A 병원의 의사한테 진료받으려고 이 보험을 구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내가 진료받으려면 서울대병원에 있는 어떤 의사의 진료받으려면 서울대병원에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보험 상품의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HMO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의 대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프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특성은 거기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HMO 체계 하에서는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 프라이머리라는 말이 있네요.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러니까 먼저 1차로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의사한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1차 진료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의사가 이거는 진짜 예를 들면 요즘같이 상급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필요시 전문 의사에게 2차로 필요시 전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단계로 나타냅니다. 뭐 스텝 바이 스텝에서 투 스테이지로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여기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건데요. PPO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P는 뭐 provide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preferred 이렇게 나와 있어. 선호하는. 자, 거기 옆에 설명을 볼게요. 특정 의사 집단이 PPOS라는 네트워크가 환자 진료를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서 특정 집단이야, 이거. 특정 집단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 무슨 뭐라고 할까? 성균 취업학원에 들어왔다라고 할게요. 학원 같은 개념이지. 그럼 여기 집단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대신 낮은 진료비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의사들도 여기에 특성 집단에 들어와 있고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환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서비스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거기 보시면 자, 특정 의사 집단에게 진료하도록 배정된 환자들은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받을 때는 돈을 더 많이, 그러니까 특정 의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환자가 특정 의사한테 이렇게 딱 매칭이 됐어. 그럼 그 의사한테 받는 건데 저는 좀 다른 의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추가 비용을 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지정해준 의사가 아닌 특정 자기가 정해가지고 우선 선호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집단 안에 속해 있는 의사 먼저 매칭해주는 사람에게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또 다른 게 비슷한 듯 다른 듯 나와 있는 게 POS입니다. POS. 자, 이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거기 보시면 환자를 의사에게 배정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 환자랑 의사 이 안에 있는 집단에서 배정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 보시면 다른 점은 각 환자는 문지기 기능하는 특정 의사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랑 비슷해요. 얘랑 얘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 요걸 비슷하게 해서 특정 문지기 의사에게 문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게이트키퍼, 문지기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이후 거기 보시면은
특정 의사에게 먼저 진료받은 다음에 여기 필요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비용관리 서비스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그 차이점 잘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목 자체가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비용을 관리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기만 잠깐 들었다. 그런데 그냥 비싼 의사에게 진료받고 비용을 똑같이 하면 이거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말 그대로 1차 간단한 진료인지 아닌지 먼저 1차 진료 받고 필요시 전문 의사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서 비용을 조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었나? 효과적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90년대까지는 오케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1990년대는 진짜 있었던 것 같다. 예, 그렇게. 근데 90년대 의료비가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2000년대 보니까 2000년대는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실패라는 것은 비용이 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유지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관리 서비스 체계는 의료비를 한 시점에서 일정 수준 낮추는 효과는 잠깐 있지만 이 지속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의료기술의 발전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문제점은 뭔가라고 하면요.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비용관리 측면에서만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문제는 퀄리티, 질이, 품질이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251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의료 서비스 질에 상관없이 진료비 보상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서비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퀄리티가 하락했나? 살펴봤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실제로 해봤는데 뭐 이런 현상이 유의미적으로 나타나진 않았고요. 자, 커틀러 교수가 연구한 거 보니까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는 조건 하에서 비용관리 서비스 체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건강 악화가 퀄리티가 떨어지면 건강 악화가 될 수가 있는데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고용주가 의료보험 제공하는 거와 같이 더불어서 살펴봤고요. 잠깐 좀 끊었다 갈게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공공의료보험 체계에서 대표적인 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이거든요. 미국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요것들은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